대한민국 만만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과 눈물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청년이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남겼다. 27살 청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얼마 뒤 누나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은 청년은 혼자가 되어버렸다. 올해까지는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짧은 글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나둘 모여든 댓글은 새벽이 되자 수십 개, 아침이 되자 수백 개, 하루가 지나자 2,000개가 넘었다. 겨울이니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먹다 보면 봄이 온다고 했다. 봄에는 벚꽃을 보며 딸기를 먹고 여름에는 팥빙수를 먹고 물놀이도 해보자고 했다.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꽃게를 먹으면 다시 겨울이 오는데 그때 살고 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했다. 하동에 산다는 아주머니는 남해바다와 섬진강과 지리산이 있는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과일 장사를 한다는 사람은 올해 귤이 너무 맛있다며 같이 먹자고 했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람은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택배를 보내며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신메뉴가 기다려지도록 열심히 만들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온 댓글도 있었다. 번역기를 써서 문법이 이상해도 이해해달라며 대만에 오면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살면서 처음 댓글을 남긴다는 누군가는 집 앞 국밥집에서 한잔하며 눈물을 닦는다고 했다. 자신도 작년에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친구의 마지막 통화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도 다 자기 탓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보자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다. 부모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여기 댓글창에 다 모여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청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청년의 집까지 찾아왔고 입원을 권유했다. 청년은 다음날 바로 입원하기로 했다. 청년은 댓글을 남겼다. 오랫동안 혼자였고 자신의 삶이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이 걱정해 주실 줄 몰랐다고 했다. 정말 감사하고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의 전통 정서에서 사랑은 정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이며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정의 문화라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중시되어 왔다. 부모 자식 간의 정, 형제 간의 정, 이웃 간의 정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정든 고양이라는 말처럼 인간과 환경, 사물 사이에서도 정이 이어져 왔다. 한국인 전래의 삶은 공동체적 삶 그 자체였으며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든 환경에서 두레, 품앗이, 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생활을 꾸려왔다. 큰일이 닥치면 술과 쌀을 들고 와서 공동으로 거들었다. 장례나 혼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 문화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개인주의가 발흥했고 공동체적 삶이 급격히 와해되었다. 그러나 뿌리 박혀있는 우리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온 걸 감지하면 혼자 놔두지 않는 사회인 것 같다. 2020년 코로나19 일대를 생각해보면 나라가, 사회가 생명구함에 적극적이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찾아내 검사하고 치료받게 하였다.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우선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컸다고 생각한다. 숨는 사람도 있었고 치료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방역 당국은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 치료하는 것을 우선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과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죽겠다고 꼭꼭 숨은 사람도 찾아내 기어코 살려낸다고
죽고 싶어도 맘대로 못 죽는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들 하였다. 물론 미흡함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라는 미증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강인하게 전승되는 공동체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 청년에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던 그 겨울밤, 댓글창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주려는 한국인들의 DNA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안에 흐르는 DNA. 규모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같다. 위기가 감지되면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처럼 우리나라만의 투교한 DNA가 발동한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의식.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공동체 문화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졌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손길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청년은 혼자인 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 겨울밤 댓글창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한국인의 사랑은 가족에서부터 이웃까지 두루 망라하는 정의 문화로 이어져 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봄에는 벚꽃을 보며 딸기를 먹고, 여름에는 팥빙수를 먹고,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며 다시 겨울을 맞이한다. 그렇게 사계절을 보내며 우리는 깨닫는다. 살아있기를 잘했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댓글 하나로, 전화 한 통으로 생명을 지키고 온정을 나눈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다. 대한민국 만만세. 글을 쓰는 내내 감동이고 눈물 쏙 뺐습니다. 한국인이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